아이고 깜짝이야. 네, 오늘 하피플은요, 바로 이분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시다가 네, 아이돌의 어두움을 좀 저희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한때 밝았었잖아요. 밝았다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그분들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아이돌 스타가 오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소식을 들은 홍보를 입장이었어요. 네. 이제 그냥 잘 하고 있다가 형도 굉장히 오히려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진짜 아까 햇빛도 못 보는 지하철.ได้ครับ 옛날 유키스 멤버셨죠? 김기범 씨 오셨어요. 아이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네. 찬원 누나한테. 저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차별하는. 선물 네. 받아주시고 안 돼. 가운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가운데로 참 자리긴 한데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너무 좋아요. 다 갖고 오려고. 되게 좋아하신다. 너무 신나네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브런치에 이렇게 정말 아이돌. 아이돌 스타가 오니까 분위기가 네. 좋네요. 이게 옆에 갑자기 있으니까 1.5cm 밝아졌어요. 아, 저는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요? 뭔가 화사하고요. 네. 꽃밭에 앉아있는 느낌이 꽃밭? 들었어요. 오빠 진심이에요. 나 선물을 하는 게 혹시. 이게 이렇게 얼마나 빈소리도 하는구나. 몇 살에 네. 데뷔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17살 때 시작을 그럼 실제 연습하기 시작한 거네요, 준비를. 16살 때. 16살이요? 그럼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았나요? 네,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중2? 중3? 중3 때요. 중3. 네. 중3 때 시작했으면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다가 네. 3년을 다니다가요. 3학년 때 제가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제적이 당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그냥 보고. 네. 되게 솔직하시다. 되게 뭐 흔들 건 아니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네. 어떻게 했어요? 멤버들은- 대부분 그런 식인가요? 네, 수업에서 우선은 같이 떨어졌겠죠. 해외 멤버도 많아서요. 저 잘 들었어요. 만만하니. 네네네. 춤. 다 따라하고 그랬었죠. 유키스에서 뭐 전속 계약 10년이라 그랬는데, 뭐,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소식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최근에 그 소식은 맞아요. 어떻게 된 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통보를 입장이었어요. 받으신 네, 거예요? 이제 그냥 잘 하고 있다가 해외도 잘 다녀왔다가요. 이제 그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개인적인 스케줄이 조금 없어지긴 했었어요. 이제 제가 들어가기로 했던 스케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빠진다든지 아니면 교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갑작스럽게 듣고 나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생각이 들죠. 그러면 10년 계약이었는데 3년 만에 해지가 된 거면 네. 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법적으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어떻게 된 좋게 거예요? 그냥 원래 전속이 10년이면 네. 그쪽에서 먼저 어기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죠. 이제 아무래도 갑과 을의 입장이니까요. 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만 을은 사실 불리하다면 불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조건을 약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상품의 조건?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예. 스스로 정말 네.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요새는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계약서를 쓰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썼죠. 그러면 그 전속계약서. 계약서에 아무리 갑과 을이라도 을의 네. 권리 보고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권리보호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네. 그런 권리보호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을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탈퇴를 한다. 배상. 그랬을 때는 네. 뭐 계약금의 뭐 몇 배를 물어준다, 위약금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는데
뭐 갑이 을과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할 때는 뭐 그런 규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키스 안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계약서를 여러 개를 각자 쓰시는 거죠? 네, 한 조금씩 명, 한 명. 다르죠. 다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네. 뭐 수익 분배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정말요? 네, 뭐 다 똑같진 뽑는데? 않아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수익 분배가 몇 대 어떠세요? 몇? 저는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근데 그 네.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예를 양쪽 들면 탈퇴하셨으니까. 치킨한 거 그런가? 찍었죠, 유키스. 네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이제 그룹 단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전체 금액에서 뭐 제할 건 제하고 그러고 나서 5대5로 나눠요,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룹 대 회사. 네, 그룹 대 회사로 나눠서 거기서 다시 7등분. 또 N분의 1. N분의 1. 5에서 N분의 1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얼마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이 치킨 광고를 찍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얼마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를 이번에 나누고. 치킨 광고를 찍었을 때 받았던 네. 게 네. 한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당? 네, 그런데 CF 같은 경우는 그게 아이돌로서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었던 것도. 한 사람당, 한 네, 사람당? 뭐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아까 조금씩 계약서가 다르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따져서 의뢰 권리나 이런 것도 챙기면 계약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시작할 때.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데뷔를 하고 나서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좀 더 이제 발언권이 좀 확장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데뷔를 하고 초창기니까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이 연예인들을 이제 키워준다. 이제 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요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 앨범에 대한 수입 같은 것도 본인들이 그거 궁금했어요. 가지지 못해요? 앨범 수익은 그게 다 소속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앨범 수익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받은 적은 없어요. 앨범 한 번도요? 앨범 판매 수익은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 뭐 또 그런가? 와, 다른 데로 음원이나 가요, 진짜? 거의 요새는 뭐 이렇게 앨범 몇만 장 이상부터 뭐 수익을 분배한 데도 있고요. 가창비가 있잖아요. 가수는 그것도 따로 안 받아요? 가창비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받고요. 그거는 이제 가창을 해주는 음실련이라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한국 음악 뭐 실현자협회 그런 식으로. 다른 문제예요? 네, 그걸 등록을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배분을 받는 음원 거고요. 그거는. 수입도 그룹이니까 나누겠군요. N분의 1로. 음원 수입도 저희는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 그거는 다 제작자, 그러니까 네, 이제 제작비 투자 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처음에 계약서에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네, 우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시중에서 왜 노예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네.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이해하겠어요, 기범 씨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번에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제 어떻게 꿈과 느껴져요, 희망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좀 일방적으로 뭐 퇴출당하다시피 하니까 되게 마음도 아프고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좀 배우기도 아니, 하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기범 씨 처음에 소속사에서 밀어주는 연예인 맞아요. 아니었어요? 저 처음에 메인이었잖아요. 네, 제가 안 봤어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초반에는 네, 형도 형하고 네. 같이. 많이. 아무래도 형이 WS501의 김영준 씨세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예능에 같이 나오고 그런 정말 걸 닮았어요. 봤거든요. 너무 닮았고 또 너무 형이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 그랬잖아요. 모습을 네. 봤는데. 소속사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슈 메이커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뭐 근데 또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저랑 알렉산더 형이 초반에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알렉산더 형 같은 경우는 7개 국어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슈가 됐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 동생으로 해서 김영준의 동생이다 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앨범이 변하면서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멤버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들어오는 일을 저 친구한테 좀 넘기기도 하고 그 친구는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 친구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회사 나름이죠. 그러면 아까 회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탈퇴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죠. 이제 뭐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회사에서 멤버 교체가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보컬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멤버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진짜 한 가지 짚고 네. 나갈게. 본인이 노래를 네.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뭐 보컬 능력의 부족 이거를 본인이 통감을 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컬이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룹이란 것은 서로의 보완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9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은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는 친구 몇 명이 있으면 또 말을 잘하는 친구도 필요하고 춤을 잘 추는 친구도 필요하고 연기를 잘하는 친구도 필요하고 요새는 만능이잖아요. 본인 어느 그래서 쪽이었어요? 저는 약간 말을 아, 말을 잘하네. 형도 이제 가수시고요. 네. 또 기범 씨도 이러시고 이 두 멋진 아드님을 키워내신 엄마가 오늘 깜짝 궁금하시죠? 등장하시는데 네,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어머니도 상당히 미인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돌 스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돌 스타를 2명이나 키웠던 어머님의 얘기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금 김기범 씨는 16살에 결정을 했다고. 형의 경우에는 몇 살에 시작했죠? 14살. 네, 중학교 더 어릴 2학년쯤. 기범 씨가 학교 간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 글쎄요, 두 가지 병행을 하기가 힘들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그 한 가지가 생각했어요. 아이돌 스타가 아이돌 되는 스타. 거. 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네. 원하면. 공부를 원하면 공부 쪽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해서 아니, 제가 다분히 어떤 대리만족적인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CF 하시고 또 예전에 CF 더 이렇게 스타가 되실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아이들 키우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분히 조금 좀 더 이렇게 원하셨던 게 있으셨을 이건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어머니가 저희를 보면서 네. 어머니가 활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늦게 들어와서 잠을 안 자면 엄마도 잠을 안 자세요. 저녁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이렇게 옷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침에 또 나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뭐 새벽 4시에 들어와서 7시에 다시 공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가방을 쭉 다 쌓아 놓으시고 뭐 어떻게 해 주시고 뭐 가서 뭐 챙겨 먹으라 말씀해 주시고 엄마가 더 피곤해 하세요. 막 병 걸리시고요. 아파하시고요. 아니, 그거야 뒷바라지지. 그게 어떻게 엄마니까. 어머님이 대리만족이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실컷 해드렸더니만.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한 면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다시 만약에 두 아드님이 14살, 16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아이돌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네, 할 것 같아요. 다시 해도. 해도. 네, 저도 이제 부모 마음이니까 네. 이렇게 뭐 스케줄 늦게 아침에 들어와서 뭐 한 시간이나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스케줄을 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부모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저도 막 안타까워서 막 못 깨우겠는 가슴이 아픈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래.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도 많은데, 깨워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드님 둘 다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또 당당하게 키우셨는데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렵게 고생만 하고 키웠죠. 제가 이제 이혼 후에 그냥 덩그러니 가진 거라고는 빈 가방 하나 하고 어머니 힘드시나. 그러셨군요. 아들 둘.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열심히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아, 우리 어머니 우시는 것도 그렇지만 김기범 씨가 옆에서 어머니 저러시면 지금 심정이 진짜 너무 어때요? 마음이. 참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가족 얘기를 하거나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항상 눈물이 많이 나와서요. 그렇군.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형도 얼마나 속상한가. 그러니까 형도 되게 또 장남은 더더욱 부모와 사실 동생 걱정할 거예요. 김현중 씨가 전부 가장 역할을 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형이 되게 책임감을 많이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항상 미안하고요. 아빠같이 동생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랬었나 봐요.
되게 어린 성격인데 자기가 항상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 되는